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올 시즌에 가장 유력한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경기력도 역시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꺾을 수 있을까? 이런 시선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인테르가 바르셀로나의 약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공략할 때 사용했던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프사이드 트랩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의 특징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팀은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수비하고 있을 때 자꾸 이 가운데만 쑤시는 패스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치명적인 루트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르는 차근차근 공략해서 측면 쪽을 공략을 했고요. 이것들이 마침 또 부상이었던 바르셀로나의 풀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디마르코 같은 선수가 아예 하프라인 뒤쪽에서부터 뛰어버리면서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공략했고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한 번만 돌아주면서 저렇게 사이드에 뛰는 디마르코나 둠프리스를 봐줄 수 있으면 바르셀로나에게는 치명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슈체스니가 앞으로 나와서 끊어주는 것들이 있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인테르입니다. 또 인테르는 되게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XG,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2.28골이고요. 실제로는 4골을 넣었습니다. 점유율 29%. 경기 중에 30%만 공을 만질 수 있었고요. 빅찬스 미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빅찬스가 있었을 때는 다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그림은 패싱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은 걸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이 선수들 간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두껍고 진할수록 서로 주고받은 패스가 많다는 거고요. 반면에 얇을수록 그 빈도가 적다는 거겠죠. 그런데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확연하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인테르의 패스맵인데요.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패스 자체가 많지 않고요. 두꺼운 화살표가 왼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의 평균 위치도 보시면 인테르는 조금 왼쪽에 쏠려 있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많은 선수를 집중시켜서 풀어나갔던 인테르입니다. 약간은 비대칭 느낌으로 게임을 풀어갔고요. 오른쪽 바르셀로나의 그림을 보시면 바르셀로나는 더용이 이 모든 화살표의 중심이죠. 그래서 더용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의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인테르는 점유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단한 수비와 집중도 있는 공격을 노렸던 거고요.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축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르가 왼쪽에 선수들을 몰아놓고 뭘 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을 풀어갔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장면, 그러니까 1대1 맨투맨이 붙으면서 압박이 들어올 때 3백 기반의 팀이라면 왼쪽 센터백인 바스토니가 디마르코에게 공을 줬을 때 중앙 미드필더인 미키타리안이나 차라놀루를 기다렸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팀들이 전방 압박을 풀어나가는 방식이고요. 그 미드필더가 돌아서면 성공, 그렇지 못하면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미드필더에도 선수를 한 명씩 붙여가면서 인테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의 공간을 점점 줄여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테르는 다른 팀과는 조금 다르게 압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최후방 선수인 바스토니가 공을 디마르코에게 주고 앞쪽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바스토니가 앞쪽으로 뛰어나갔는데 디마르코가 압박당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디마르코가 뒤쪽으로 리턴 줄 수 있는 루트가 사라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스토니의 전진은 자신이 있었던 거고 디마르코도 이에 응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스토니가 디마르코에게 주고 디마르코가 다시 2대1 패스를 놔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인테르는 그 보상을 제대로 받습니다. 아까 디마르코에게 2대1 패스를 받은 바스토니가 공을 가지고 쭉쭉 전진하게 되고요. 이 바스토니가 공을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대5의 엄청난 수적 우위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스토니가 미키타리안에게 공을 빼주고 인테르의 역습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팀이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감독과 선수 둘 다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모네 인자기가 바스토니 같은 역할을 시키고 싶은데 그 센터백이 느리고 전진성이 없다면 이런 전술을 구현할 수 없었겠죠. 반대로 바스토니가 이런 좋은 전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뒤쪽에서 이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머무르게 만든다면 또 이러한 바스토니의 능력이 구현이 되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이 좋은 선수가 있어도 아이디어는 결국 감독의 몫이고요. 그 둘의 합이 맞아 떨어질 때 이러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인테르의 효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위험 지역에서 공을 잃은 횟수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왼쪽은 인테르고요. 오른쪽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인테르가 위험 지역에서 공을 43번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그 뺏은 공을 5번의 슈팅으로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테르는 바르셀로나 진영에서 22번을 뺏었습니다. 하지만 그 22번 중에 무려 6번이나 슈팅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양팀의 수비 형태 차이도 있겠지만 인테르가 적응기에 대비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효율성이 되게 좋다라고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고요. 이런 적응기에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인테르의 축구를 돌아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압박은 인테르의 선제골이라는 아주 귀중한 경기 포인트를 가져오게 만드는데요. 양 팀이 서로 탱탱볼 싸움하면서 공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결국에는 올모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 올모에게 향하는 순간 양 팀은 각각의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올모가 잡고 이제 앞으로 공을 뿌리면 역습을 하게 될 거니까 센터백 라인도 그에 맞춰서 앞으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테르는 수비 복귀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압박을 수행하고요. 순간적으로 올모 주변 3명이 올모를 둘러싸 버립니다. 그리고 올모는 여기서 공을 뺏기게 되고 인테르가 여기서 득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을 잃으면 되게 위험한 게 바르셀로나 수비진은 이미 몸의 방향이 앞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또 돌려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비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잠깐의 차이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르가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선제골이 주는 의미가 다른 팀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테르의 선제골이 인테르의 수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그 첫 골을 만들게 했던 게 역압박 그리고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또 양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볼 전진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캐리와 패스. 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을 가지고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볼 운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는 말 그대로 패스로 앞쪽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볼 전진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더용, 야말, 페드리,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캐리, 패스 양쪽 측면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만들었으나 인테르는 뚫리지 않았던 거죠. 또 저는 튀람이라는 선수가 인간 전술처럼 활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차이는 퓨어 9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란 토레스는 앞쪽에서 이런 공중볼 싸움, 몸싸움, 등지기 이런 것들이 주 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투박하게 앞쪽으로 떨궈 넣는 공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 깔아서 앞쪽으로 전개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어느 정도 강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르는 일단은 튀람이 있었습니다. 또 교체 투입된 타레미도 있었고요. 어쨌든 바르셀로나에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골키퍼가 그냥 튀람 머리 보고 떨궈주고 거기서 막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채널이 맨 앞쪽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튀람이 그 역할도 잘 수행해줬기 때문에 약간은 인간 전술처럼 활약이 됐고요. 제가 흔히 이런 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입스위치의 델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델랍 같은 선수의 상위 버전이 튀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1대 다수 싸움 되고요. 힘 좋고요. 속도 좋고요. 결정력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전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인테르가 막판에 수비 형태 변경한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라우타로가 선발로 나왔지만 타레미와 교체하면서 타레미, 티람, 투톱의 5-3-2 형태로 원래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티람은 지금 경기를 거의 120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연장 후반에는 수비 형태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5-3-2에서 5-4-1 수비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투톱 중에 한 명 타레미를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서 수비벽을 구성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람을 수비에 가담시키는 게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티람이 5-3-2 체제로 했을 때는 그 앞에 투톱을 하면 이 둘 중에 한 명이 뚫림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구멍이 줄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이 미완성인 수비 형태를 만들 바에는 그냥 아예 한 명을 뚝 떼어놓고 9명으로 차라리 컴팩트한 수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티람은 앞쪽에 있으면서 아까 했던 역할인 경합과 역습 기점에 힘을 쏟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로 달리는 것도 체력 소모가 있지만 앞쪽에서 센터백들이랑 비비고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비 형태 변경은 마지막에 티람이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파울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경기 시간대별로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잘 대처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리길 원했다. 선수들의 희생과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었다. 선수들은 결승전에 나갈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팀적인 걸 강조했고요. 선수들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이번 인텔의 결승 진출은 선수들도 그렇고 인자기 감독도 그렇고 둘 다 잘했고 그 합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테르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